지능은 좋으나 지적을 한번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 심하게 변하는 걸 숨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부 잘하기가 힘들어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구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공부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비율을 나눠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비율이 큰 거가 뭘까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뭐죠?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뜻인데요. 이제 공부할 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건 잘 이해하고 어떤 건 잘 이해 못하는지 요걸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잘 모르는 거를 배울 때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은 메타인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한 40%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해서 낸 건 아니고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메타인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메타인지는 어떻게 하면 좀 잘 길러질까요? 이거를 보시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뭐 학생들이 이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를 푼다. 그러면은 쉬운 방법은 이거잖아요. 대충 풀어보고 답지를 본다. 답지를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아는 줄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잘 안 풀려서 답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죠. 다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알죠. 그래서 오답 정리가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험으로 보자면 시험을 다시 보거나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그리고 교수 방법 같으면은 아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대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질문을 봐가지고 아, 요건 알려줘야 되고 요건 안 알려줘도 얘가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해서 기다리게 하는,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습관에 들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는 줄 알아요. 나 이거 못 풀어. 이거 나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 왜? 이런 단어들 내가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출 수 있어. 왜냐면은 이런 단어를 몰라도 문맥상 이렇게 연결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잘 모른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게 돼요.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정확히 자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없는 건 없는 걸로 조금 더 정확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계속 하게끔 훈련을 시켜야죠. 공부에 필요한 요소 첫 번째가 메타인지였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정 조절입니다. 소위 말하는 EQ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Q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감정이 공부에 중요하다 그런 거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문제를 봤습니다.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적인 건 뭡니까? 열심히 생각해서 풀면 되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풀었다가 틀리면 짜증나잖아요. 피해요. 열심히 안 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게 기본 습성 같아요. 기본 습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저는 필드에서 매일 보잖아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이들을 접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의 인지 능력을 시험하게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수업에.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맨날 보이는 거예요. 피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감정이 와도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안 좋고 두려운 감정이 적은 아이들은 시도해 보는 거죠. 시도해 보고 틀려도 틀렸구나 크게 기분 상하지 않고, 혹여나 또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빠른 회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공부에 덜 유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기가 약한 거는 피해요. 자기가 강한 것만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죠. 자기가 못하는 거 좀 물어보거나, 야 이거 해왔니? 야 이거 답이 뭐야? 모르면 대답 안 하고 아는 것만 대답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아는 걸 싫으니까 거기서 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죠. 이런 걸 보면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아는, 또 남들이 이제 자기한테 보여준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었는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 중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막 엉망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전교였던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성격이 모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뭐 전교 1등이 아니라요. 상위 10% 되면은 네네. 특별히 못난 애들이 없습니다. 물론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진짜 괴짜고 사이코패스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의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러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분하고 이런 스타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어려워요. 지도를 할 때 진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약간은 주고받기가 잘 되고 네. 딱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네. 알면 대답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예민해갖고 제가 말실수 하나만 하면은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디 한번 나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실은 못 봤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은 까탈스럽고 막 이런 사람 중에서 탑 클래스다. 이게 완전히 최상위권이다. 영어 실력이. 이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지적을 해도 크게 마음을 상하거나 행동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능은 좋으나 지적을 한번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 심하게 변하는 걸 숨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약간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거 자체를 또 숨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부 잘하기가 힘들어요. 아까운 지능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요소 또 뭐 있을까요? 감정에 대한 대처 능력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지능, IQ입니다. IQ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 차지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가 기억이 나요. 김웅용 지금 교수님이실 거예요. 네. 그분이 뭐 IQ가 200이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IQ 테스트에서 최고점이 나와서 일본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200이 넘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입시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못 얻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쟤는 뭐 IQ가 높아서 뭐 공부를 잘하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아, 내가 한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IQ가 200이 넘으셔. 근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입시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IQ랑 입시 뭐 혹은 학업이라는 거는 정비례가 아니다. IQ가 영향이 그래도 있죠.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IQ도 훈련을 하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높아진 정도가 지금 말하는 EQ라든가 메타인지보다는 훈련에 대한 그 적응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능이 20%밖에 좌지우지하지 않으니까 평균보다 낮아도 상위권 충분히 갈 수 있다니까요.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 같네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공부는 유전자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수가 IQ를 네.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또 공부에 필요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단적인 예로 일주일에 한 1시간 이상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적 능력, IQ 또는 학습 능력을 비교해 보면 월등히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우수해요. 즉 공부를 더 잘해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이거는 뭐 한두 번 실험해 본 게 아니고 동서양을 만나라고 뭐 하도 여러 번 나와서 그냥 네. 정해진 뭐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제 보잖아요. 원장님이나 수능 봤는데 100등 이내 든 사람들 좀 가까이서 보고 이러면은 직접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양적인 걸로 보면은 운동을 하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상 운동을 하면서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더 잘 됐고 실제로 결과가 더 잘 나왔다. 네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되면은 잠 줄여야 된다. 시금전폐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 운동 같은 거 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게 돼요.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실히 보여주네요. 고등학생 같으면은 오히려 그 탄탄한 스케줄을 가지고 일부러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운동을 넣어줘야 돼요. 아이가 귀찮고 힘들어해도 끌고 가서라도 네. 30분은 땀 나는 정도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래야지 그 장기적으로 3년 동안 견딜 수가 있지. 야,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한 3회? 최소한 1시간 정도? 뭐 20분, 20분, 20분 나누든지 네. 이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 잠자기 전에는 피하는 게 좋고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이 스케줄 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된다.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된 얘기지만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꼭 필요한 요소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쯤 돼서 망가지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망가진다는 게 자기들이 망가졌다고 말을 해요. 왜 망가졌다고 말을 하냐? 피폐해요. 뭐가 피폐하냐? 정신이랑 육체가 둘 다 피폐해요. 공부도 잘 못해요. 공부는 마음은 할 마음이 진짜 많은데 실제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훨씬 적어요. 그 전에 고1이나 이때보다 공부에 실제로 투입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 전이랑 비교하면은 몇 배를 받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항상 안 좋고 일단은 몸이 안 좋다는 게 그냥 딱 봐도 느껴져요. 혈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데 그거를 망치는 것 중에 감정 조절, 감정 무시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무시할 수가 결국에는 없다.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운동할 시간 아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게 더 공부가 안 되고 잠 줄여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해요. 네. 그것도 공부를 망가뜨리고 감정을 돌보지 않고 공부하기, 잠 안 자고 공부하기, 운동 안 하고 공부하기. 이게 고3을 망가뜨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들 참 힘들게 공부합니다. 네. 고1이나 2때보다 고3 때 공부를 더 안 하는 애들이 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대요. 공부 안 돼요? 네, 고3 때가 공부가 더 안 된대요. 네. 대부분의 애들이. 상위 한 5% 드는 애들은 네. 하는데 나머지 95% 애들은 공부가 더 안 된다. 손에 안 잡힌다. 안 잡히죠. 안자는 있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편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